서울의 봄은 끝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현관 앞에서 문고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으로 번지고 손바닥의 온기가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문을 잠그는 딸깍 소리조차 심장을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몇 해 전 두 사람이 함께 고른 너도 밤나무색 문짝은 여전히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에 비친 유나의 얼굴은 낯설고 피로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안개가 흘렀고 매연이 섞인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낀 균열은 오래된 상처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금을 바라보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깔끔함이 오히려 잔혹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깔끔한 이별만큼 잔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숨이 자주 막혔습니다.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세면대에 얼굴을 묻다가도 이유 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랍 속 진료 기록에는 불안장애 의심, 수면 불량이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게 과거 유산 경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품었던 희망이 이제는 서류 한 귀퉁이의 먹색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목덜미를 조여오는 죄책감, 그리고 누구에게 미안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름 모를 슬픔이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바다를 사랑하던 사람, 남해의 한이섬에서 파도와 함께 늙어간 그 얼굴. 힘들면 바다로 와라. 바다는 내 편이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위로 같았지만 지금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노트, 아버지의 기상일지 한 권. 그리고 서랍 속 깊은 곳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반지를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배에 오르던 날 유나는 파도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칼을 날렸고 바다는 거칠고도 묘하게 환했습니다.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이 파도에 흔들리며 깜빡였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숨 쉬러 가는 거야. 유나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한이섬에 닿자 햇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이장은 종이 모자를 눌렀으며 웃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섬의 공기는 짭조름했고 낯설문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도시의 엘리베이터 딩 소리처럼 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겨울, 서로 눈을 피하던 부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의 영수증, 마르지 못한 대화들, 접히지 못한 하루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도망쳤지만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이 천천히 가슴속에 내려앉았습니다. 한이섬의 바람은 낮과 밤의 결이 달랐습니다. 낮에는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였고 밤에는 그 반짝임이 유나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의 피로는 조금씩 가셨지만 마음의 고요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불면과 두근거림은 섬에서도 따라왔습니다.
유나는 보건지소를 찾았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원장님이 참 따뜻한 분이요. 약보다 마음을 먼저 챙겨주더라고. 그 말에 기대 반 망설임 반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지배했습니다. 희미하게 섞인 커피 향이 사람의 온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접수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나는 대기석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료 진료 봉사, 태풍 피해 지원팀. 사진 속 하얀 가운에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가 건드려졌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유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료 테이블 너머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눈빛, 그리고 미세하게 떨린 입술. 장윤아.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의자 다리 밑에서 시계 초침이 천천히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사람. 자신이 짧은 글 한 편을 쓰면 늘 칭찬해주던 따뜻한 의대생. 서준은 놀란 듯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그의 말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차트를 건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유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누르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뻔했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쉬는 것도 치료입니다. 진료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을 나설 때 유나는 오래전 잊었던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연민이 아닌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 하나가 유나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약을 타러 다시 보건지소를 찾았습니다. 서준은 접수대 앞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마을 무료 진료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유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요. 오히려 좋은 산책이 될 겁니다. 주말 마을회관에는 간이 진료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르신들의 웃음, 약냄새, 바닷바람. 그 모든 것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흰 가운을 입고 아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오랜만에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부두를 함께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예전 기억나십니까? 캠퍼스에서 커피를 쏟으셨을 때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놀랐죠. 그때도 유나 씨는 조용했지만 사람을 편하게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이젠 바다가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바람 속에 섞였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온기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위험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한이섬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그 느림 속에서 점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잔함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서준과 다시 만난 이후 유나는 자주 그를 떠올렸습니다. 진료실의 따뜻한 시선, 노을빛 속의 웃음, 그리고 그가 건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감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다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서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쉬는 것도 치료입니다. 그 단정한 말이 마치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위로처럼 남았습니다. 유나는 침대맡에서 뒤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 유난히 흐리던 날이었습니다. 비 예보가 있던 오후 유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비는 금세 굵어졌고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준이 들어섰습니다. 어깨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졌네요. 집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유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습니다. 이 섬의 비는 금방 안 그칩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커피 냄새와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괜히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글을 다시 쓰십니까? 서준의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대학 때 기억합니다. 물의 기억은 바람보다 길다. 그 문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의 말에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아직도요? 이상하게 잊히지 않더군요.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창 밖에 비가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우산을 들고 내렸습니다. 유나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어깨에 닿는 순간 유나는 몸을 굳혔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짧은 시간, 그러나 그 온기가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제든요. 그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깊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의 웃음, 말투, 손의 감촉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야. 스스로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이미 마음의 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섬 축제 준비로 마을이 분주했습니다. 유나는 글쓰기 모임 사람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흰 벽 위에 파란 파도를 그리는 일은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 실력이 꽤 좋으시네요. 유나가 돌아보니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붓을 들었습니다.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감이 묻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가운에도 묻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파도를 그렸습니다. 붓끝이 겹칠 때마다 손등이 닿았습니다. 유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파도의 곡선을 따라 그리던 순간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유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의 눈빛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온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그 문장은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유나는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정도 외로움의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주 섬에는 갑작스러운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늘은 낮부터 잿빛이었고 바다는 서서히 격렬해졌습니다. 유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바람이 셉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혹시 무너지거나 새는 곳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전깃불이 몇 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유나는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괜찮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서준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물이 떨어지고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길이 잠겨서 돌아가질 못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잠시 피신 좀 해도 될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촛불 아래에서 서준의 얼굴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나 씨는요? 괜찮습니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시선은 불빛처럼 빛났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지붕이 흔들리고 파도가 멀리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소리, 어릴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안심이 됩니다. 왜죠?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바다는 너를 삼키지 않는다. 품어준다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그때 유나의 눈에 서준의 손등에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붉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진료 때 다치신 건가요? 네, 어제 아이를 급히 잡다가. 그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손을 뻗어 그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촉감이 느껴지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서준도 가만히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지요. 그녀의 말에 서준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조심보다 진심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촛불이 휘청이며 그림자를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유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였고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서준 씨. 그의 이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유나는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태풍이 분노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의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도의 울음이 멀어졌을 때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겠지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세상의 모든 대답 같았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금기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이제는 아픔보다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아침, 섬의 공기는 씻겨 내려간 듯 맑았습니다. 햇살이 처마 끝에 매달린 빗물을 반짝이게 했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마음은 아직 거센 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밤새 남은 온기가 손끝에 머물러 있었고 그 온기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현실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유나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바다 위로 어선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슈퍼 앞 평상에 앉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풍밤에 누가 보건지소 의사네 집에 갔다더라. 그분은 아니고 왜지 여자 집이래요. 그 말에 유나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는 비밀이란 바다 위 거품처럼 쉽게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보건지소에 들른 유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서준의 얼굴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료실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섬이 작습니다. 말들이 빠릅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나 씨 잘못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진료가 끝나도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누군가의 말이 그들의 마음보다 더 빠르게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섬의 보건소에 육지에서 관리팀이 내려왔습니다. 형식상 진료 환경 점검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서준은 그들 앞에서 단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태풍 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외부 거주자 가옥에 잠시 피신했습니다. 유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외부 거주자.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달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준의 불빛이 보건지소 창문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유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아버지의 기상일지, 그리고 그가 남긴 처방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건지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 서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유리문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들 중 어떤 것도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유나는 그 의미를 모두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부두로 향하는 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는 어제보다 잔잔했지만 유나의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배가 출항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섬 전체를 울렸습니다. 유나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서준이 선착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발을 떼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살아남기 위해 놓아야 하는 것. 그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배는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바다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동시에 정리되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목소리가, 따뜻했던 손끝의 감촉이 파도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유나는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한이섬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마음으로는 한 생을 건너온 듯 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멀어졌고 그 속에서 서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마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첫날, 집문 꼬리를 잡은 유나는 멈칫했습니다. 한때는 떠나고 싶어 쥐어뜯던 문고리였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유나는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맡았습니다. 칠판 위에 적은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쓰는 일은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유나는 다시 자신을 배웠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한이섬의 소식, 아이들의 웃음, 새로 세워진 도서관 이야기. 서준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날, 유나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 속에 섞인 바다 냄새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머니 속 기상일지의 마지막 문장. 오늘 마음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리 아버지, 이제 바다는 제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유나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